KBO 개막 특집 2026년 KBO 10인 10색 감독들의 야구수다. 오,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만약 여러분 중 아직도 한화 이글스를 떠올릴 때 그 지면 허허 웃어넘기는 행복야구의 대명사나 늘 하위권에서 맴도는 만년 약자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요. 오늘 이 대화로 그 낡은 착각을 아주 완전히 부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려야죠. 네, 자 여기는 지금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8시간짜리 장거리 비행기 아닙니다. 제 옆에는 KBO 취재만 무려 20년째인 베테랑 작가님이 앉아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두 사람 사이 이 가운데 좌석에 앉아서 우연히 이 치열한 야구 토론에 동참하게 되신 청취자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가운데 자리라 약간 좁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풀어놓을 이야기들이 워낙 흥미로워서 아마 8시간이 막 금방 가실 겁니다. 맞아요. 기내식 드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비행 내내 제공된 자료를 마치 해부하듯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요. 2025년 가을 야구의 단맛을 본 한화가 어떻게 우승을 노리는 거대한 포식자로 변모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대화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상수의 상실 그리고 변수의 통제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한화의 2026 스프링 캠프 성과와 우승 전략을 아주 자세한 탐구로 풀어내는 것이죠. 기존의 선입견은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아주 뜨거운 주제로 바로 가보죠. 한화의 엔진 교체와 마술 트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한화가 무려 100억 원을 들여서 강백호 선수를 영입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빅딜이었죠.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한화는 빙그레 시절의 다이너마이트 타선 이후로 늘 타선의 혀를 확 뚫어줄 메가톤급 해결사를 갈망해왔거든요. 김태균 시대 이후로는 그 갈증이 진짜 꽤 심했죠.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통해 지난 시즌 한화의 타격 지표를 딱 살펴보면 그 갈망이 수치로 아주 정확히 드러납니다. 수치로요? 네, 지난 시즌 한화의 지명타자와 좌익수 자리의 조정 득점 창출력, 그러니까 WRC 플러스가 딱 리그 평균인 100 수준에 머물렀어요. 아, 딱 100이요? 네, 여기서 WRC 플러스라는 건 타자의 득점 생산력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100이 정확히 리그 평균이거든요. 근데 통산 WRC 플러스 140 이상을 꾸준히 기록하는, 즉 리그 평균보다 40% 이상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강백호 선수가 이 자리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와, 140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팀 전체에 막 30에서 40점의 추가 득점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40점이면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승수를 무려 4승에서 5승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단순히 강백호 한 명이 잘 치는 걸 넘어서 타선 전체에 미치는 우산 효과까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네, 맞아요. 예를 들어 강백호의 영입은 단순히 스마트폰에 유용한 앱 하나를 새로 깐 게 아니거든요. 구단 전체의 스마트폰 핵심 엔진, 즉 OS 자체를 완전 최신형으로 교체한 거예요. 오, OS 교체.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렇죠. OS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 앞뒤에 배치되는 노시환이나 최은성 같은 기존의 훌륭한 앱들도 견제를 훨씬 덜 받으면서 이전보다 막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연동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강백호 영입 이후 유료 멤버십 가입자랑 굿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00%나 폭등했다는 건 팬들 역시 이 최신 OS 파괴력을 직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타선에 그토록 강력한 최신 OS를 장착했다면 마운드에는 아예 새로운 물리법칙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법칙이요? 외국인 투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새 외국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의 합류인데요. 그의 구위를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평균 구속 151.8km짜리 싱커를 던지는데 이게 왜 무서운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막 빠르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투심이나 싱커 계열은 타자 앞에서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핵심인데 에르난데스의 싱커는 타자들 입장에서 보면 레인 끝에서 핀을 향해 뚝 떨어지는 아주 무거운 볼링공과 같습니다. 이야, 무거운 볼링공. 진짜 정확한 표현입니다. 투구 비율의 51.6%를 차지하는 이 무거운 볼링공이 타자 앞 3m 지점에서 급격하게 확 가라앉기 때문에 타자들은 공의 윗부분을 때릴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게 배트 중심에 맞추기 힘들고 엄청난 양의 내야 땅볼을 양산해내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결정구로 사용하는 슬라이더가 또 막 예술입니다. 구종의 위력을 평가하는 스타프 플러스 지표를 보면 그의 슬라이더는 무려 108에 달하거든요. 108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WRC 플러스처럼 스터프 플러스도 100이 리그 평균이거든요. 108이라는 건 리그 최상위권의 회전수랑 무브먼트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190cm라는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높은 타점과 이 예리한 슬라이더가 결합되면요. 결합되면 어떻게 되나요? 타자들 눈앞에서 공이 갑자기 훅 사라지는 막 마술사의 트릭 같은 궤적을 만들어냅니다.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배트가 나가는 순간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니까 상위권 타자들도 헛스윙을 연발하게 되는 거죠. 와, 강력한 OS 엔진으로 타선을 싹 갈아 끼우고 마운드에선 상대 타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무거운 볼링공이랑 마술 트릭까지. 여기까지 들으면 진짜 당전 내일 우승 행가래를 쳐도 이상할 게 없네요. 그쵸. 겉보기엔 완벽하죠. 하지만 타선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마운드의 누수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좀 더 서늘한 현실, 약간 스릴러적인 반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이 10억 투자 이면에 가려진 거대한 공백이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아, 코디 폰세랑 라이언 와이스의 이탈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이 두 선수가 합작한 승수가 무려 33승입니다. 엄청난 수치죠. 네, 팀 승리의 40% 가까이를 책임지던 선수들이 한꺼번에 메이저리그로 떠났어요. 이건 마치 웅장하게 지어진 거대한 팀이라는 건물의 하중을 든든하게 버티고 있던 그 메인 기둥 두 개가 하룻밤새 한 번에 쑥 뽑혀나간 그야말로 스릴러적 반전 상황 아닙니까? 네, 건물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죠. 에르난데스와 오웬 화이트라는 새 투수들이 임시기둥 역할을 하겠지만 이들이 KBO에서 33승을 100% 메워줄 수 있을지 그 내구성은 사실 전혀 검증되지 않았단 말이죠. 게다가 아까 에르난데스를 엄청나게 칭찬하셨는데 제가 그의 마이너리그 스프레이 차트를 싹 뜯어보니까 아주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딱 보이던데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마술 트릭을 쓰는 엄청난 투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우타자를 상대할 때 이야기거든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좌타자를 상대할 때 그의 기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좌타자한테 약한가요? 네, 2025년 트리플 A 시절 기록을 보면 그가 허용한 14개의 피홈런 중 무려 10개가 좌타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와, 14개 중에 10개요? 엄청 쏠렸네요. 그렇죠. 이 현상의 원인은 아주 명확한데 바로 체인지업의 부재입니다. 아, 체인지업. 야구에서 우투수가 좌타자를 상대할 때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며 떨어지는 체인지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 무기잖아요? 완전 필수죠. 왜냐하면 슬라이더는 좌타자 몸쪽, 즉 배트 중심 쪽으로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이 조금만 맞아도 장타로 연결되기 쉽잖아요. 반면에 체인지업은 좌타자 바깥쪽으로 싹 도망가면서 떨어지니까 타자의 폼을 무너뜨리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한 설명입니다. 에르난데스의 체인지업 스토프 플러스 지표는 68에 불과사거든요. 68이요? 아까 슬라이더가 108이었는데? 네, 100이 평균인데 68이라는 건 프로타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배팅볼 수준이라는 거죠. 게다가 직구와의 구속 차이도 7.6마일, 그러니까 약 12km밖에 나지 않아서 타자들의 눈에 너무 쉽게 익어버립니다. 궤적도 밋밋하고 구속 차이로 타이밍을 뺏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체인지업 없는 우투수가 1군 무대에서 그것도 막 강한 좌타자나 우투로 좌타를 상대한다는 건 링 위에서 한 손이 묶인 채 싸우는 복서와 같지 않습니까? 야, 한 손에 묶인 복서. 완전 딱 맞는 비유네요. 아무리 오른손 펀치력이 좋아도 왼손이 묶여 있다면 잽으로 거리를 잴 수도 없고 결국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기 십상이잖아요. 이 약점은 분명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큰 리스크죠. 그래서 양상문 투수 코치도 캠프 내내 에르난데스에게 이 오프 스피드 피치, 특히 체인지업의 정교함을 가다듬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죠. 하지만 이렇게 한 손이 묶인 복서에게도 아주 든든한 환경적 위안거리가 하나 딱 있습니다. 환경적이요? 구장 말씀이신가요? 네, 바로 구장의 구조적 특징인데요.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의 우측 펜스, 이른바 몬스터 월의 존재입니다. 아, 새로 개장한 구장의 그 엄청난 담장 말이죠. 그게 투수의 약점을 어떻게 덮어준다는 건가요? 좌타자가 에르난데스의 밋밋한 체인지업이나 실투성 슬라이더를 제대로 확 땡겨 쳤을 때 다른 구장이었다면 우측 관중석 상단에 딱 꽂힐 큼지막한 홈런이 될 타구들이 있거든요. 네네, 넘어가는 타구죠. 근데 이글스파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 우측 담장에 턱 맞고 튕겨 나오거나 펜스 상단을 직격하는 단타나 2루타로 둔갑하게 됩니다. 와, 홈런이 2루타가 되는 마법이네요.
즉, 이 몬스터월이 좌타자의 치명적인 장타를 튕겨내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전력 분석팀의 기대입니다. 구장의 물리적 환경이 투수의 구종적 약점을 보완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메커니즘이죠. 기둥이 뽑혀나간 건물, 환손이 묶인 복서. 하지만 그걸 버티게 해주는 거대한 방패까지. 야,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막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데요.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선수가 아닌 덕아웃, 감독석으로 한번 돌려보죠. 뼈 때리는 현실을 강제로 좀 소환해 보겠습니다. 네, 감독님 이야기로 가보죠. 바로 김경문 감독의 운영 스타일과 단기전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일본 오키나와 캠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잖아요. 지바롯데전에서는 무려 0대 18이라는 진짜 참혹한 대패를 당했고요. 0대 18이요? 와... 네, 그리고 다음 날 한국 대표팀에게는 4대 7로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죠. 이때 팬들의 여론은 정말 차갑게 식었습니다. 감독의 리더십에 한계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른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경문 감독 특유의 그 뚝심 있는 운영 말입니다. 이건 마치 수동 변속기가 달린 아날로그 스포츠카 같아요. 수동 변속기요? 뻥 뚫린 정규 시즌 도로, 즉 페넌트 레이스에서는 감독의 뚝심이 엄청난 출력을 내며 쌩쌩 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이나 한국 시리즈처럼 미세한 조작과 세밀한 투수 교체가 막 필요한 꽉 막힌 단기전 도로에서는 어떨까요? 거기선 좀 다르죠. 자칫 감독의 직감에 의존한 클러치 조작 실수 한 번으로 시동이 덜컥 꺼져버릴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죠. 현대라고의 정밀한 데이터 기반 운영과 감독의 직감이 정면으로 충돌할까 봐 팬들이 걱정하는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닙니다.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김경문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아주 깊은 이해를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가 단순한 아날로그 신봉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 지풍 트레이닝 코치와 고동진 전력 분석 코치를 통해서 트래킹 데이터나 바이오메카닉스를 철저하게 수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0대 18 대패 이후 감독의 대처를 딱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 야구에서 그런 참패를 당하면 그날 밤은 당장 막 특타에 지옥 훈련이 이어지는 게 관례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엔 다 그랬죠. 하지만 김경문 감독은 야간 훈련을 전면 취소하고 선수 개개인에게 패배 원인을 스스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현대 야구에서는 선수들이 아이패드나 랩소드 같은 데이터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만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거든요. 기계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감독은 바로 이 틈을 뚫고 들어간 겁니다. 선수들이 기계에 빼앗긴 야구의 본능과 직감을 스스로 되찾도록 억지로 윽박지르는 대신 본인들이 직접 생각하고 실패를 씹어삼키게 만든 거죠. 단순히 막 방목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선수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군요. 그렇다면 오키나와 초반에 그 처참했던 5연패는 팀이 붕괴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정규 시즌 중에 맞을 치명적인 매를 먼저 맞고 팀 전체의 멘탈 면역력을 확 키워준 약간 지독하게 쓴 백신 접종 기간이었던 거네요. 네, 바로 그 지독하게 쓴 백신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 백신 효과 덕분인지 막판 5경기에서는 5연승을 거두며 아주 완벽하게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하거든요. 만약 앞서 말한 한 손이 묶인 외인 투수진이 시즌 초반에 와르르 무너지고 연패가 길어지면서 감독의 그 직감적인 판단이 데이터팀의 객관적인 조언과 막 정면으로 충돌해버린다면요. 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건 마치 거센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도 없이 그저 과거의 경험이라는 별자리만 보고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뼈 때리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별자리는 구름이 끼면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 아무리 베테랑 선장이라도 폭풍우 속에선 나침반이 필수죠. 그래서 양상문, 양승관 수석 코치 등 베테랑 코치진이 감독의 결정을 보좌하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둔 상태이긴 하지만요. 실전에서 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2026년 한화 성적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이제 시즌이 진짜 개막하면 그 결과가 백일화에 드러나겠죠.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 비행기가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이제 진짜 생존을 위한 행동 지침, 즉 실전 시나리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한화는 항상 롯데 못지않게 봄화라고 불릴 정도로 봄에는 강했다가 막상 5월이 넘어가고 정규 시즌 여름에 접어들면 거짓말처럼 와렬에 무너지는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아, 네, 뼈아픈 징크스죠. 청취자 여러분도 100억을 썼건 새 구장이 생겼건 간에 이 여름 징크스가 제일 불안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3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의 전략적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시범 경기는 단순히 선수들이 겨우내 굳은 몸을 푸는 연습 경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낸 1라운드 신인 오재원 같은 어린 선수들이 KBO 1군 투수들의 날카로운 변화구에 실전 적응을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올해부터 강화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나 미세하게 달라진 ABS 스트라이크 존 같은 새 규정을 몸에 완벽히 익히는 시간이죠. 아, 규정 적응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비유하자면 화려한 브로드웨이 무대에 정식으로 오르기 전 동선이 꼬이거나 대사를 까먹는 실수를 마음껏 허용해주는 치열한 최종 리허설 무대인 셈입니다. 리허설에서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야 본 공연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리허설에서 감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100억 원의 사나이 강백호 선수의 수비 위치 최적화입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강백호가 1루로 가느냐 아니면 우익수로 가느냐에 따라 다른 야수들의 연쇄 이동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강백호를 지명타자로만 썩히지 않고 외야수나 일루수로 기용해서 팀 전체의 공격력을 아주 극대화하려 합니다. 이건 정밀한 체스 게임에 막 비유할 수 있어요. 체스 게임이요? 체스판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하고 전후 좌우로 자유롭게 움직여서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여왕, 기물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최은성이나 페라자와 같은 다른 핵심 기물들의 수비 부담을 확 줄이고 전체적인 득점 생산성을 배가시킬 수 있거든요. 아, 여왕의 위치. 이 여왕의 최적 위치를 찾는 과정, 그 최적화가 바로 3월 시범 경기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체스판의 여왕. 아주 흥미로운 비유네요. 여왕의 위치가 정해져야 다른 기물들이 유기적으로 딱딱 움직일 테니까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봄에 강하고 여름에 무너진다는 체력적인 징크스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올해는 이 징크스를 깰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뒷단에 준비되어 있죠. 맞습니다. 불펜진을 보면 김범수, 한승혁 선수가 이탈하면서 마운드의 양적인 뎁스가 확실히 좀 얕아졌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버티고 버텨서 딱 6월이 되면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6월에 누가 오나요? 상무에서 강속구 투수 양경모, 타석에서 끈질기게 투수 투구수를 막 늘리는 출루 머신 정은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마친 선발자원 남지민이 줄줄이 복귀합니다. 와, 라인업이 화려하네요. 이들의 합류는 막 찌는 듯한 한여름, 기존 선수들의 체력이 바닥나서 헐떡이는 고립된 전장에 그야말로 타이밍 기가 막히게 도착하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전장의 지원군이라 진짜 더운 여름에 새 피가 수혈된다면 불펜 과부하도 막고 타선 사이클도 다시 확 끌어올릴 수 있겠네요. 상상만 해도 든든합니다. 게다가 1억 원이라는 백기투항에 가까운 계약이었지만 팀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잔류한 베테랑 손아섭 선수도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네, 손아섭 선수 무시 못하죠. 인터뷰 보니까 아주 절치부심해서 야구 선수가 복싱 훈련까지 해가며 하체 밸런스와 체력을 엄청 끌어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손아섭의 이런 핏발선 절실함은 승부처나 시즌 중반 팀 분위기가 확 처질 때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커 카드가 될 겁니다. 네, 체스판의 여왕으로 타선의 퍼즐을 맞추고 여름을 버티게 해줄 든든한 지원군이 대기하며 경험 많은 베테랑 조커 카드까지 생존을 넘어 승리를 쟁취할 패는 이제 모두 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패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막 조합해서 리그의 기존 강자들을 쓰러뜨리느냐는 것이죠.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 비행기가 이제 서서히 도착지를 향해 고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팬들이 무려 10년 넘게 그 숱한 조롱과 눈물을 삼키며 기다려온 카타르시스와 그 가치 입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10년의 기다림. 진짜 길었죠.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 후보 1순위, 빈틈없이 막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견고한 시스템 야구로 자랑하는 LG 트윈스, 그리고 엄청난 화력을 뽐내는 삼성 라이온즈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냉정하게 에이터만 놓고 보면 LG의 두터운 뎁스나 삼성의 거포 군단을 단숨에 뛰어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화는 이들과의 맞대결에서 불펜 싸움을 버텨내고
강백호가 가세한 타선의 파괴력으로 타격전 양상에서 끝까지 막 물고 늘어줄 수 있는 힘을 확실히 갖췄거든요. 지지 않는 힘이 생겼군요. 또 다른 관점으로는 우승권 경쟁팀들과는 대등하게 반타작 승부를 버티면서 하위권으로 분류되는 팀들에게서 투수력과 장타력을 앞세워 철저하게 승수를 쓸어담는 확실한 승률 관리 전략이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오, 선택과 집중이네요. 그 전략이 성공한다면 한화 팬들의 그 기나긴 10년의 암흑기는 마침내 올가을 찬란한 빛과 카타르시스로 아주 완벽하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대전의 세구장 이글스파크에서 흐를 팬들의 눈물이 벌써 막 눈앞에 선하네요. 자, 8시간의 비행을 마치며 오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도착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 한화 이글스가 강백호 영입이라는 100억 원의 파괴적인 자본력과 선수들의 본능을 일깨우는 김경문 감독의 뚝심, 그리고 전력 분석팀의 철저한 데이터 최적화를 완벽하게 융합해내어 올가을 기어코 우승컵을 들어올린다면 말이죠. 네네, 들어올린다면 이것은 단순히 한 팀이 암흑기를 탈출한 인간 승리를 넘어서요. 앞으로 KBO 리그의 모든 구단들이 리빌딩을 기획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과서 그 자체를 완전히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아닐까요? 데이터와 직감, 그리고 자본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말입니다. 그거 진짜 만연 하위권 팀이 데이터와 투자, 그리고 정신력을 결합해 어떻게 리그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는지 딱 보여주는 현대 야구의 가장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죠. 양 극단에 있는 리더십과 첨단 데이터가 만나 빚어낸 최고의 결과물 말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긴 이야기 함께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곧 개막할 KBO 정규 시즌이 매일 생생하게 보여줄 겁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비상을 준비하는 독수리 군단, 2026년 한화 이글스 좋은 성적을 응원합니다.